봅시다. 교재 253페이지 9번입니다. 9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개공사가 신고 의무자일 때 거래계약 신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다르게 묶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주택법상의 투기가열지구 내의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엔 이상인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할 여부와 예정 시기가 신고 사항에 맞나 안 맞나? 맞지요. 이 포인트는 주택법에 줄쳐 놓으시고, 그리고 투기가열지구 줄쳐 놓으시고, 3억 이상에 줄쳐 놓으십시오. 다 중요한 게 건축법상에 의한 3억 이상은 우리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입주 예정 시기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오피스텔 들어봤지? 오피스텔은 제출 안 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투기가열지구가 아니라도 주택인 경우에만 한단 말은 주택법상에 그냥 주택인 경우지, 오피스텔은 뭐다? 우리가 주택법이 아닙니다. 고려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뭡니까? 우리가 자금 조달 예정, 자금 조달 시기, 우리가 계획가라든지 입주 예정 시기를 제출할 필요 없지요. 다음,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나 지번, 지목 및 면적은 실가 신고 맞지요? 근데 권리 이전 내용, 권리 관계 이런 거 말이 안 맞는 게 실거래가 신고 사항인데 권리하고 뭔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권리 이전 내용은 실가 신고와 관계없고,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디귿하고 리얼은 뭐예요? 거래 계약서 기재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기억나요? 맞잖아.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하고 권리 이전 내용은 거래 계약서의 기재 사항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조심하시고, 조건과 기한, 그리고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는 당연히 신고 사항이겠죠. 디귿 리얼입니다. 이런 정도. 10번도 볼 거 없고 11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 이런 것도 좋지, 그죠? 우리 255페이지 255페이지 11번. 우리가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부터 봅시다. 등기 신청 전에 하고 1번 지문이죠. 등기 신청 전하고 등기 신청 후입니다. 등기 신청 전에는 부가세를 제외하겠나 포함하겠나 이 말이죠. 등기 신청 전에는 뭐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재하고, 등기 신청 후에는 뭐다?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등기 신청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고, 그 외에 거래 대상 경우는 뭐다? 부가세를 제외, 그죠? 등기되기 전하고 후로 나누면 제일 정확해요. 요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은 분양권하고 입주권 생각하시면 되나요? 분양권하고 입주권 생각하면 되죠. 답은 1번이 맞는 말입니다. 2번,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부동산별 거래 가격의 합산액입니까? 각각입니까? 당연히 각각의 금액을 기재하지 합산액을 적는 게 아니고. 3번도 잘 나옵니다. 3번도 11번의 3번 케이스도 우리가 집합 건물하고 그 밖의 건축물입니다. 집합 건축물은 뭐예요? 이거는 전용 면적만을 기재합니다. 집합 건축물은 뭐다? 이건 전용 면적만을 기재합니다. 집합 건축물은 뭐다? 전용 면적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건축물은 뭐다? 이건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요즘 계속 몇 년 또 매년 남았는데 요즘의 트렌드 또 바꿔가 이래 됩니다.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산한다가 맞나 안 맞나? 그것 또한 틀립니다. 어떤 번 맞는 말 같잖아.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 그렇게 기재했는데 집합 건축물 아파트잖아, 그죠?
아파트는 전용 면적만을 기재하지 공용 면적을 기재 안 합니다. 그 밖에 건축물이 결국 일반 건축물이잖아.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그걸 바꿔가 잘 물었고 한동안 지금 매년 나오고 있어요. 작성 실무 조심하시고. 매수 용도 있잖아. 그죠? 이것도 4번 보면은 매수 용도 있지 않습니까? 매수 용도. 매수 용도는 뭐다? 내 외국인이가 외국인만 기재하나. 그죠? 이건 외국인만 기재입니다. 매수 용도는 뭐다? 외국인만 기재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매수 용도는 외국인만 기재. 또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거래 지분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주소란 그죠? 그리고 12번 제재 파트 하면 되나? 자, 12번도 우리가 한번 마무리를 지어주면은 꼭 이거 따라놔야 되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파트의 위반 시에 대한 제재를 묻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뭐다? 위반 시에 대한 제재입니다. 위반 시에 대한 제재 뭡니까? 우리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미제출입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미제출.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이외의 서류를 미제출했는 경우, 다음 신고를 아예 안 했다거나 거짓 신고 요구자, 거짓 신고 요구자, 그리고 거짓 신고자입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를 미제출했다. 이때는 제재가 뭡니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거 알아놔야 됩니다. 이것도 다 중요해. 내가 지금 적는 거는 다 중요해. 이거 전부 다 중요합니다. 이거.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이외의 서류 미제출은 제재가 뭐예요? 요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미신고라든지 거짓 신고 요구자에 대한 과태료, 요거는 제재가 뭡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짓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제재는 뭡니까? 요거는 뭐다? 권리 취득가액에, 그죠? 권리 취득가액에, 그렇죠?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입니다. 거짓 신고자는 권리 취득가액에 뭐다?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제재도 꼭 좀 알아 놓으십시오. 한 번은 아마 지문에서 만날 겁니다. 그걸 답으로 채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문이 한 번은 당일날 만납니다. 꼭 좀 알아 놓으시고. 답은 5번입니다. 아직 우리가 공포도 안 했기 때문에 5번입니다. 해제 신고 같은 거 안 했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과태료 없습니다.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시키겠죠. 원래 해제 신고가 의무되니까. 지금은 해제 신고나 정정 신고나 변경 신고가 의무가 아니잖아. 그렇지,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앞으로는 해제 신고는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직 공부를 안 했습니다. 국무위원회 회의는 통과했는데 실가 신고도 30일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그냥 공포는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보시면 돼요. 다음 나라권 아직 뭐 적합 환자 있는데 뭐 민생이 신경 쓰나 뭐 그지? 걱정다. 오로지 뭐 저거들끼리 살자 하는 게지 뭐. 나는 어느 놈이든 뭐 아무 쪽에 뭐 관계 없습니다. 뭐 나는 뭐 여야도 아무 난 당연하고 관계 없는데 개인적이지. 나는 철저하게 관심 없습니다. 머리 아픕니다. 자, 13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의 변경 신고 당일 하잖아. 변경 신고 당일 하면 뭐다? 머니 적고 있어. 머니 하는 거. 뭐라 뭐로 적었노? 머니 적으라 하면 강사 말 좀 들어야 될까 이가. 혹시 뭐로 적었노? 머니 적으라 알았지? 변경 신고는 뭐다? 우리가 이거는 금전에 관계되는 건 전부 다 변경 신고입니다. 금전에 관계되는 거.
맞지? 변경신고는 금전에 관계되는 건 그 등기 신청보다 전에 다 해야 돼. 등기 신청 전에. 정정 신청은 등기 신청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그 변경 신고는 뭐다? 등기 신청 전에 해야 되고. 서식 있습니다. 이건 서식도 있습니다. 서식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서식 있다 해놓고. 그러니까 13번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요래 접근해야 돼. 5번인데 뭐냐면은 변경 신고 있잖아, 그죠? 변경 신고는 일단은 뭡니까? 금전에 관계되는 건 변경 신고인데 오늘 아주 베리 임포턴트한 게 해줄까? 중도금하고 그자 잔금 지급일에 그러니까 변경은 변경 신고돼. 지급일자는 중도금 지급일자하고 잔금 지급일자는 변경 신고되는데 계약금 들어보셨죠? 계약금의 지급일자는 변경 신고 안 됩니다. 꼭 좀 알아놔주세요. 계약금의 지급일자는 변경 신고 안 됩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일자는 변경 신고되지만 계약금의 지급일자는 변경 신고가 안 됩니다. 그래 보시고. 그리고 공동매수시, 그죠? 공동물건이라든지 공동매수시 추가나 교체는 변경 신고 안 됩니다. 추가나 교체는 변경 신고 안 되고 제외 알죠? 제외는 뭐다? 변경 신고를 받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추가나 교체는 변경 신고 안 되지만 제외는 뭐다? 변경 신고를 받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추가나 교체는 변경 신고 안 되지만 제외는 변경 신고를 받아주겠다. 그래 접근하면 돼요. 됐고. 답은 그래서 5번인데 공동매수에서 매수인 중 일부가 추가 또는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5번이고. 그러봐 요 밑에 변경 신고 사유 보시면은 그 6번 나오지.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일은 변경 신고 되지, 그자?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약금의 지급일자는 변경 신고 안 돼요. 계약금의 지급일자는 변경 신고 안 됩니다. 알아놓으시소. 그래 보시고. 다음 14번째 정정신청. 정정신청위원은 뭐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다 하잖아요. 이것도. 정정신청은 서식 있나 없나? 서식이 없으면 서식이. 신고필증에 실거래가이제 신고필증에 뭐다? 우리가 이제 수정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신고는 당연히 됩니다. 전자신고는 당연히 되고 이런 점도 또 차차 추가되는 내용들 봅시다. 자 1번 보시면은 거래 당사 또는 개공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자? 정정 신청은 요래 보면 되고 오타, 그자? 요 말이야. 오타를 수정할 때 하는 겁니다. 오타 수정. 정정 신청은 뭐다? 오타를 수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2번 거래 당사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맞나? 생각을 해봐. 주소 밑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정정 신청이 돼요. 근데 성명하고 주민번호가 왜 오타라고 신고할 수 있는 말이 안 맞잖아. 68년생하고 88년생이 같겠나? 오타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자? 이름이 완전 바뀌었다. 말이 됩니까? 정정 신청 사항에서 해당 안 돼요. 주소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정정 신청을 인정해 주지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뭐다? 정정 신청하고 관계없어요.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신청하고 관계없다. 알아놓으시고. 3번 뭐 별거 4번 5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15번 중요한 거 나오지. 15번. 자 15번 이래봤는데 여러분요 15번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에서 나와. 신고관청이 시군구잖아. 신고관청은 시도한테 보고하는 게 기간 명시가 없어. 그냥 신고관청은 시도에 보고한다. 이런 방이 나와있어. 근데
시도는 그자 국장한테 매월 1회입니다. 이건 말만 됩니다. 시도는 국장한테 매월 1회 보고, 그게 우리가 4번 지문인데, 시도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매월 2회 이상이가 1회가, 그러면 이것도 보면 매월 1회 이상 하면 또 틀리고, 1회 보고지 1회 이상이 아니야. 기가 차제 1회 보고야. 1회 보고, 매월 1회 보고지 1회 이상 보고가 아닙니다. 허벌나게 공부 잘해놓고 1회 이상 보고하면 틀려요. 1회 보고입니다. 그리고 15번에 우리 5번, 요즘 트렌드 이거 잘 나오잖아, 그자? 요거 알아놔야 돼요. 15번에 우리가 이것도 알아놔야 됩니다. 중요하죠. 뭐냐면 뭡니까? 우리가 가격의 검증 체계, 그리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 그리고 가세 자료 활용, 요거. 자, 보시소. 가격의 검증 체계 구축은 누가 하노? 국장이 하죠. 가격의 적정성 검증은 누가 하노? 시군구가 이거, 그죠? 신고관청이죠. 가세 자료 활용은 누가 하겠노? 이건 관할 세무관서의 장입니다. 관할 세무관서의 장입니다. 중요한 건 뭐고? 가격의 검증 체계 구축이라든지 가격의 적정성 검증은 국장이나 시군구가 한다가 할 수 있다가, 이건 한답니다. 한다. 해야 합니다. 근데 가세 자료 활용은 뭐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이 한다가 이거 뭐다?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이런 정도. 그지? 중요하잖아. 요즘 좀 뜨는 지문입니다. 지금 내 혼자 하는 거 아니지요? 다 따라오지? 큰 무리 없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15번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토부 장관은 뭡니까?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의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을 할 수 있답니까? 하여야 한답니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정말 조잡한 건 이것도 알아놨는데, 가격의 검증 체계 구축은 국장이 한다는데, 국장이 뭐 정보 체계 구축 있잖아, 그죠? 그건 또 할 수 있다디. 우리 요약집이 같이 한번 피봐. 요약집이 아마 있어. 요약집이 그게 80한 실거래가 신고서 한번 봐봐요. 78페이지 있어요. 박스 밑에 있을게요. 78페이지에 박스 밑에 맞죠, 그죠? 그 박스 위에지 그랬겠네. 정보 체계 구축은 국장이 할 수 있다야. 맞잖아, 그죠? 가격의 검증 체계 구축은 국장이 한다는데, 그죠? 정보 체계 구축은 뭐다? 할 수 있다대. 정말 이것도 내만 안 내기를 기도하였어. 기도하는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니까. 조인플러를 정말 좀 잘하는데 언제 가위바위보 갑시다 우리, 그죠? 혁신 노래 잘하나? 잘하겠다. 보여 잘 놀겠다. 그래, 한번 가자. 야, 보라 잘 노나? 바로 보라 서가있나 그냥 뻐덩니가 몸치. 우리 왕언니 누나 잘 놀지? 가만 누나 탬버린 전무 싶은데, 탬버린 자 치고 싶은데. 혁신 가자. 혁신하고 가봐야겠다. 좋다. 그래. 생각만 해도 엔돌핀이 막 생성된다. 보라하고 저 혁신 왕언니 3명 날 잡아가지고 한번 연락 주있어. 그죠? 한번 갑시다. 자, 알겠죠? 요래 보시면 되겠죠? 요래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17번 같은 경우에는 16번은 답이 3번인데,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국장에게 보고하나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하나.
시군구가 바로 국장에게 보고하는 건 없습니다. 당연히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신고, 즉 가경의 이제 적정설 검증회가 세무간서장한테마다 시군구가 통보주지 국장한테 바로 가는 건 없습니다. 이런 말장난 조심하시고. 17번은 우리 제재 파트를 물었습니다. 그대로 뺏겼다. 요거 있잖아 봐. 제재 요거 그대로 뺏겼습니다. 우리가 4번인데 거짓 신고자는 뭡니까?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 친구는 취득세 3배 틀리고. 18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재를 그대로 물어서 18번 문제도 그냥 제재를 그대로 물은 거니까 할 게 없습니다. 그대로 요걸 그대로 뺏겼습니다. 그대로 보시고. 다만 18번에 우리 5번 같은 경우에 그 18번에 4, 5번은 이런 것들 좀 알아놔야 되겠네. 요거 기억나요? 와 우리가 중개법 같이 하면은 우리가 와 자격정지, 업무정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는 뭡니까? 동기만 동기, 결과만 결과, 횟수만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 뭐다? 그건 뭡니까?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의 뭐다?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입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이거는 뭡니까? 동기만 동기, 결과만 결과, 횟수만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뭐다?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이고,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권리 취득가액입니다.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이거는 뭐예요? 동기만 동기, 결과만 결과, 횟수만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 뭐다?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입니다. 5분의 1의 범위에서 그냥 가중. 그걸 뺏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인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뭐다?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뭐다?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맞잖아. 그죠? 그 말입니다. 나머지는 다 5분의 1, 2분의 1 그건 틀렸고 제재 파트 요 물었는 건 요거 그대로 뺏겠습니다. 신경 쓸 거 없고. 아 좋은 말 나오네 또 그죠? 19번 이거 진짜로 이거 내만 잘 틀리겠더라. 19번은 그자 와 문제도 길고 지문도 정말 짜증납니다. 그죠? 19번 아마 우리가 제가 검토해 보니까 우리 요약지 84페이지 한번 봐요. 요약지 84페이지 보면은 86페이지 그자. 그 포상금 그 과태료 자진 감면 이제 86페이지 보면은 그자. 86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쭉 나오제 까딱하면 쏟겠대. 19번은 답이 그자 4번인데 보면은 19번 답은 4번이잖아. 5번이잖아. 5번인데 신고관청이 이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에 병이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하시는 이건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게 맞습니다. 맞잖아. 조사 시작되기 전은 100%지만 조사 시작 50% 맞는데 내용이 틀린 거야. 위반 사실 입증에 대해서 뭡니까? 재관 등에서 신고관청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을 때는 뭐다? 이건 감겨질 필요가 없는 거야. 확보를 못했을 경우 뭐다? 자진신고하면 깎아주겠지만도 그자 그 말입니다. 그 우리 요약집에 86페이지 한번 봐봐요. 디귿이 나오잖아. 신고관청이 뭐다?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다? 협조해야만이 깎아주지. 이미 다 확보해놔서 뭐다? 돈만 갚잖아. 줄라 하니까. 그 과태료 깎아줄 필요 없지. 그 말입니다. 이거 정말 바꿔 뺏겨놨더라니까. 까딱하면 속습니다. 신고관청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협조를 했을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과태료를 자진신고 시 감경하겠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그자 기본 베이스가 19번 이가이가 그자 과태료 감면에서 과태료 그자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이죠.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인데 뭐고? 조사 시작 전하고 그죠? 조사 시작 전하고 조사 시작 뭐예요? 후. 조사 시작 전에는 뭐다? 전에 그자
과태료 금액의 전액을 감면해 주지만 조사 시작 후에는 뭐다? 100분의 50을 감면입니다. 그런데 조사 시작 이후에 그러니까 과태료 100분의 50일 감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신고관청이 뭐다? 충분히 자료를 확보 못한 상태를 협조했을 경우에만 감면해 주지. 이미 신고관청에서 모든 자료를 쥐고 있는 상태 같은 경우는 그냥 막말로 뭐고 눈 감고 아웅하는 거야, 그자.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뭐 그자. 그때 자진 신고해봤자 의미 없다 그래 보시면 돼요. 아 좋아요. 19번 5번 차마 뺏긴 한데 그자. 그래 보시면 되겠고 20번 그죠. 20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개공사의 신고서 작성 방법 이런 거 좋잖아. 또 나옵니다. 거래 당사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출시가 여거는 각각의 그걸 각자 합산을 하면 틀립니다. 각자 또는 각각 금액을 다 기재하지. 실거래가 신고는 뭐다? 공동으로 기재한 게 없으면 전부 각각 거래 금액 각자의 금액을 기재해야 되지. 공동으로 기재한다 하면 다 틀리다 보면 돼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법상 용도별 뭐 나오네. 또 거래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집합 건축물은 나오네 해필 그죠. 전용 면적만을 기재한다 그랬지 공용 면적을 합산 틀리죠. 그 말입니다. 3번 틀렸습니다. 또 나오네. 물건별 거래 가격 나누는 뭐다? 각각의 거다. 각각의 그죠. 개공사의 인적 사항 및 개설 등록한 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하자 하는 거예요. 됐고. 그리고 21번 틀린 것은 이 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개공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일방이 거부하더라도 단독 신고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뭐다? 거짓 신고 요구하는 자도 포함된다. 거짓 신고에 대한 내용이 거래 신고 내용이 누락 있는 경우는 보완하자 그자. 5번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맞나?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미제출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 그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22번도 이거 얼반직인데 이거 어렵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거래계약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사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 해당 개공사가 거래신고 당연한 말이고 매수인은 뭐다? 실거래가 신고 필증을 받은 때는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개공사 위에 받은 소공은 소공의 신분증만 내면 된다. 맞지? 일방이 국가인 경우는 국가가 신고한다. 맞지?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인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맞나? 5번 틀렸잖아. 이걸 알아놓으면 도움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그동안 좀 한번 다 했으면 수업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실 만한 내용인데 우리가 자진신고 시의 과태료 감면 사유 케이스입니다. 자진신고 시 과태료 263페이지 22번에 5번입니다. 페이지 263페이지 22번에 5번인데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되는 사유입니다. 자진신고 시 뭐다? 과태료 감면되는 사유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자진신고 시 뭐다? 과태료가 감면되는 사유입니다. 어떤 경우에 자진신고 했을 때 과태료를 해주냐 이 말입니다. 즉 부동산 거래신고 거짓 신고했을 때 내가 이걸 거짓 신고했다. 미신고자는 자진신고도 과태료 감면 안 준대. 왜? 미신고는 등기가 안 되는데 말로 과태료 깎아주겠노? 그죠? 거짓 신고자. 그리고 외부법에 신고를 안 한 자 있잖아. 좀 다 하겠지만 외부법상 신고를 안 한 자.
요 두 개 사항을 자진신고했을 때 과태료를 깎아주는 것이지 나머지는 과태료 안 깎아줍니다. 지금 문제는 뭐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제출 안 한 자가 스스로 자진신고했다. 과태료 깎아줘요. 깎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다만 실거래가 신고했는데 내가 거짓으로 신고했다. 금액을 좀 거짓 신고했다. 또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의 특례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 외부법에 신고를 안 했다. 이 사항을 신고했을 경우, 왜 신고는 등기와 관계없잖아. 허가는 뭐다?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 필지 아래 쓰면 뭡니까? 등기가 안 넘어오지만, 그죠? 오래 보시면 되게 계약 효력에 관계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외부법에 의한 신고를 안 했을 경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했을 경우 이 사항만을 자진 신고했을 때 과태료를 감면해 주지 그 외의 사항은 과태료 감면과 관계없어요. 다음 23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바로 나오지, 그죠? 4번인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공급받는 계약은 실가 신고 하나하나 하잖아, 그죠? 아까 공급받는 계약은 다 실거래가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맞는 말 다 한번 볼까요? 작년 문제네. 보시면은 지자체가 개공사에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그죠? 즉 국가 등 아이가, 그죠? 국가 등이니까 당연히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 신고 의무자가 국가 등이잖아. 그래 그런 거야. 지자체는 국가 등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개공사의 중개가 아닌 경우잖아. 개공사의 중개인 경우는 뭐다? 당연히 개공사가 중개 의무자니까, 신고 의무자니까 그 말입니다. 집단은 머리 썼다, 그죠? 개공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개공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등기특별조치법상의 금인은 받은 것으로 보고, 아까 맞지? 조건 또는 기한도 실가 신고 맞지? 공공주택 우리가 이걸 안 보면 돼. 여러분들은 교재 248페이지 피봐. 아니 이거 여기 문제집 피돼요. 248페이지 안 피봐요. 문제집. 뭐 그 요약집도 관계없고 문제집 248페이지 피봐. 그 법의 실가 신고 2번에 뭐 있습니까? 공공주택 특별법 공급계약 맞지? 그 말이야, 그죠?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공급받는 계약도 실가 신고한다, 그죠? 자, 외국인 등의 부동산 특례는 안 하자 하는 게 아니고 토지 거래 허가제를 먼저 하고 하자. 혹시 이거는 금방 낀가 묻는 거니까 금방 끝나지만 토지 거래 허가제를 먼저 하고 하자 이 말입니다. 자, 교재 273페이지 토지 거래 허가입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완벽하게 좀 커버해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봅시다. 이걸 먼저 합시다. 봅시다. 토지 거래 허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기본 충실 안 하냐면 만약에 이랬던지 뭐 해야 돼요? 자, 고개를 드시고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국장이나 시도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가 맞나 안 맞나? 맞지? 우리 템버린 맞지? 상상만 네 보이 막 내가 막 가슴이 막 뛴다 그래. 열정이 저랬다. 보라야 꼭 데리고 온나 같이 안 가자. 왕언니하고 가자. 보라고 생각 이거 맞나 안 맞나? 맞는 말 같아요. 왕언니 왜 생각해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을 경우 국장이나 시도는 토지이익을 허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다 맞다 합니다. 이거 템버린하고 보라는. 에? 이거 틀렸대. 시간 아까우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각도를 잘못 잡았어요. 자, 이거 써놔놨지 않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이가. 나는 뭐라 했습니까?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그랬잖아. 뭐 씨박해서 그만. 봤다, 입모양이 그런 모양이었다. 그죠?
지가의 그죠? 지가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했을 때보다 토지를 해가지고 부동산은 틀립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냅니다. 시험 초창기에 많이 냈어요. 실제로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지가 또는 토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저는 뭐라 했어요? 부동산 가격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틀리는 거지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히 이런 거 출발해야 되는 거야. 공부는 그 자체가 시험 나오고 안 나오고는 여러분 갖고 노는 지문이지만도 너무 여러분 무시하는 지문이지만도 그래도 무시하는 지문 틀리면 더 무시당하는 거야. 안 그렇으면 그죠? 자 1번 부동산. 자 여기서 봐. 전부 다 모든 뭐 봐. 273페이지부터 한번 봐봐. 273페이지 지금 우리 이때까지 배웠는 거 보고 200 뭐 좀 전 실거래가 배웠잖아. 그죠? 참 잘 됐다 그만. 우리가 보면은 248페이지 한번 봐봐요. 248페이지부터 그자 지금 273페이지가 계속 뜯기봐. 전부 타이틀이 뭐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률 타이틀이 법 제목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그 앞에 피봐. 앞에 아무거나 160페이지 한번 피봐. 예를 들면 많이 문제집이야. 그자? 그 전까지 전부 다 뭐고 문제 전부 나눠. 전부 다 공인중개사 법이 다 나오는 거야. 관련 법이 다르단 말이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령 앞에까지 전부 다 뭐고 공인중개사 법령의 타이틀 하라고. 실거래가 신고하고 토지 거래 가지하고 외부법은 전부 다 뭐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이야. 관련 법이 당일날 달라요. 그렇게 좀 이따 우리 배우지만 포상금인 건 다 다르잖아. 중개법상의 포상금인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이 하늘과 땅 차이야. 자, 그런 거 보실까요?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1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강력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 거기에 새로이 수립에 새로이만 좀 언더라인 해놓으시고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나 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행위 제한이 뭐예요? 완화 또는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완화 또는 해제입니다. 이걸 강화 틀립니다. 강화되는 지역은 틀립니다. 행위 제한이 강화된다는 말은 뭐고 규제를 심하게 한단 말이니까 지가가 상승폭이 아무 작을 거잖아. 그래서 완화나 해제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그죠? 그 말입니다. 2번 많이 나왔어요. 3번 법령에 의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 투기 성행 우려. 그리고 5번 잘 봐라. 아이만 국어 잘 뺐겠대 이놈 자석 이거. 개발 사업 예정지구가 지정되었다가 해제되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 예정지구가 지정되었다가 해제되는 지역은 개발을 안 하겠단 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구역 지정할 필요 없죠. 뭔지 알겠지? 그 말입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도시지역 밖의 허가구역, 이건 내한테 배운 사람 똘똘히 배웠지. 2번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입니다. 뭡니까? 토지거래 허가자 몇 페이지입니까? 273페이지죠. 2번 문제 같은 건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허가 기준 면적입니다. 허가구역 아니라도 무조건 다 허가를 받는 건 아니잖아. 기준 면적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허가를 받았겠잖아. 도시지역 아닙니다. 도시지역 안하고 도시지역 밖입니다. 도시지역 아닌 경우 뭡니까?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기타. 그죠? 도시지역 밖은 뭡니까? 임야, 농지, 기타. 그죠? 자, 보시면은 도시지역 아닌 경우 주거는 얼마입니까? 캣째, 땡땡 집도 한 채 없네 했잖아요. 180. 그죠? 상가는 뭐다? 이씨 상가도 한 채 없네. 200. 그죠? 200.
뭐 어차피 원초적이지만 공업은 뭐다? 굴뚝 뽀글뽀글 660 아이가 그 굴뚝 긋잖아. 굴뚝 김이 모락모락한 공업지역은 뭐다? 660. 녹지는 뭐라 했노? 꽉 찼다 그린 100 그죠? 꽉 찼다 그죠? 녹지는 뭐다? 100제곱미터. 기타는 뭐다? 90제곱미터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기타는 뭐다? 90제곱미터고 도시지역 밖은 뭐다? 임야는 뭐다? 1000입니다. 임야 1000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2분의 1씩 그런다 했잖아요. 임야는 뭐다? 1000. 농지는 뭐다? 500제곱미터. 농지는 뭐다? 500제곱미터. 기타는 뭐다? 250제곱미터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기타는 뭐다? 250제곱미터. 임야는 1000, 농지는 500, 기타는 250입니다. 결국 1번은 뭡니까? 임야는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계약은 허가를 오히려 받아야 되죠. 그죠? 허가구역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죠. 토지 거래니까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지. 그죠? 건물 빠집니다. 시군구는 구청장이 뭐다? 중앙도시기획위원회 심의 아니죠. 시군구 또는 구청장은 허가구역을 지정권자 2번에 5번 같은 경우 이런 거 틀릴 뻔 진짜 내 제일 기분 나빠 이런 것들 아이가. 시군구가 허가구역의 지정권자가 허가권자가 그지 허가권자 아이가. 야는 지금 시군구가 지정한다 그랬잖아. 그래 틀리는 거 아니야. 공부는 그런 개념이잖아. 2번에 3번 보시면은 허가구역의 지정권자하고 허가권자입니다.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국장 또는 그렇죠. 국장 또는 시도입니다. 국장 또는 시도. 허가권자는 누굽니까? 시군구잖아. 허가권자는 뭐다? 시군구죠. 그러니까 국장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그죠? 시도 같은 경우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니까 그죠? 시군구는 관계없습니다. 4번 맞고 5번 토지거래계약에 불허가 처분한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뭡니까?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허가도 있습니다. 뭐냐 허가도 이의 신청됩니다. 통상 봐 지가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했는데 허가를 내줬는데 또 이의 제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 그죠? 근데 뭐 이런 거 알겠나? 허가 신청 이후에 뭐 좀 상황이 바뀌겠지. 뭐 이거 오히려 허가 나쁘면 좀 더 지가 뭐 좀 더 안 좋겠지. 그죠? 일단 이런 통상 자주 흔한 건 아니지만 허가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뭐다? 이의 제기됩니다. 불허가 처분만 이의 제기되는 건 당연한 게 맞는데 허가 처분도 행정적으로 이의 신청 제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만 알겠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다음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잘 봐. 시도는 허가 구역의 지정 공고 내용을 시군구에 통해 이것은 자 공사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하고 쉽시다. 그죠? 이걸 여러분 거의 문제 뒤에 쫙 몇 개 다 풀릴 겁니다. 요거 허가 구역의 지정 절차입니다. 가장 중추적이지. 그래서 토지 거래가제도는 뭡니까? 허가구역 지정 절차하고 선매 절차 이게 그 양대 산맥이잖아. 그죠? 가장 뿌리가 이겁니다. 제일 처음 뭐다? 지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를 이제 우리가 하나 허가구역 지정하려고 한다 치자. 그럼 무조건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겠지요. 국장은 뭡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죠? 국장은 뭐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도는 뭐예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여기서 뭐를 합니까? 심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맞지? 여기서 심의한다 이 말이야. 심의를 거쳐가지고 뭐다? 지정을 할 거 아니야. 지정 이게 중요한 시험 많이 나옵니다. 지정 얼마고? 5년으로가 5년 이내가 이게 중요합니다.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5년 동안 5년으로 다 틀립니다. 5년 이내의 기간 안에서
지정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정은 누가 합니까? 국장 그리고 시도입니다. 국장하고 시도가 지정할 거 아니야. 국장이 뭐다? 지정하자는 건 며칠 이후에 효력 발생이고 공고한 날로부터 뭐다? 5일 후에 효력 발생이잖아. 5일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5일 후에 효력 발생, 그죠? 그러니까 통지는 국장이 누구한테 줘? 시도하고 뭐다? 시군구에 통지를 해줘야 될까 이거 말이야. 요가 따라오지? 그러니까 통지를 받은 시군구는 뭡니까? 누구한테? 지체 없이, 그자? 지체 없이 누구한테입니까? 등기소장에게. 지체 없이 뭐다? 등기소장에게 통지, 그자?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군구는 뭡니까? 7일 이상 공고, 그렇죠? 15일간 열람입니다.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이고, 다음 시도가 지정하잖아. 그럼 며칠입니까? 이것도 5일 후입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되겠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되고, 시도는 누구한테 통지합니까? 당연히 시도는 누구? 국장에게 통지해주고, 그리고 뭐다? 시군구에게 통지잖아. 맞지? 통지를 받은 시군구는 저 똑같습니다.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 통지고, 시군구는 뭐다?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 지정 절차를 잡아놔도 허가구역 큰 물줄기에서 많이 잡힙니다. 여기서 됐죠, 그죠? 3번 보시면은 1번 시도는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을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고 시군구하고 국장에게 통지해 주지, 그죠? 틀리고, 그리고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도가, 그죠? 시군구가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줘야 되죠. 다 틀립니다.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가고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그죠? 그리고 허가구역의 해제 시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훌륭하지, 그지? 3번 맞습니다. 4번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이 아니고 5일 후입니다. 그죠? 축소나 해제 재지정은 공고일로부터입니다.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지만도 축소나 해제나 재지정은 뭐다? 공고일로부터입니다. 축소 해제 지정 밑에는 공고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만 틀리고, 맞고 다 틀렸습니다. 4번 옳은 것은 허가구역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면 시도가 국장이지, 그렇지? 이걸 안 적은 이거 안 적어줘. 그런데 국장은 뭐고, 이거는 2개 이상 시도, 그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장. 시도는 뭐고?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입니다. 동일한 시도 안에 뭐다? 일부는 시도가 지정합니다. 만약에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라도 뭐라 했어요? 국가 뭐 개발 사업이라든지 급격히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은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랬죠. 3번 허가 대상 권리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안 한다. 지상권도 포함됩니다. 지상권. 왜 지상권도 포함돼? 좀 이따 우리 허가 대상 비상 나옵니다. 그래서 왜 지상권 설정? 원래는 설정 계약은 다 면제잖아, 그자? 소유권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 지상권은 뭐다? 기간도 길고, 어차피 뭐다? 소유권은 토지 전체에서 뭐다? 소유의 개념이니까 사고 팔고 할 때는 토지에서 우리가 거래를 허가받는 건 당연한데, 지상권도 그에 못지않다 이 말이야. 기간도 길고 토지를 사용하는 같은 그런 위력을 발휘하잖아.
지상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 설정도 허가를 받으라 하는 것이 우리 현재의 입장입니다. 4번 국장의 경우 지정기간이 만료된 지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나? 맞죠? 이게 재지정은 뭐다? 의견 청취가 필수입니다. 재지정은 뭐다? 의견 청취가 필수입니다. 4번 맞는 말입니다. 5번 허가구역을 지정한 경우 해제한 경우 축소한 경우는 뭐다? 공관. 틀리죠? 지정은 5일 후고 그자 축소하고 해제는 뭐다? 공고일로부터 다르지. 근데 이 친구는 지정, 해제, 축소 다가 공고한 날로부터 틀리죠. 해제하고 축소는 공고한 날이 맞는데 지정은 뭐다? 5일 후지요.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이고 4번만 맞고 다 틀리고 5번은 뭐다? 허가는 당연히 계약 체결하기 전 그죠?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에 우리가 허가를 받는 계약은 그죠? 유상의 계약 그죠? 돈 안 받으면 안 되죠. 4번 그죠? 그리고 당연히 허가에 대해서 그지? 지상권의 유상계약도 받습니다. 7번 당연히 허가에서 의무자는 토지를 매매하고 한 쌍방입니다. 맞잖아요. 우리 허가구역은 개공하고 소공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지가 직접 뭐다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지 개공과 소공이 관계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쌍방이 허가 신청한다 그죠? 그래 보시고 8번부터는 좀 쉬었다 갑시다. 이거 좀 바짝 당기고 또 시간 좀 되면 되고 외부법 가볍게 하면 됩니다. 277페이지 8번부터입니다. 정시간 안 되면은